자, 오늘은 패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파일 메뉴에 New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자,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가로와 세로, 그 다음 해상도, 가로의 크기는 500픽셀이면 충분하겠네요. 세로의 크기도 500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72ppi. 레졸루션이 우리나라 말로 해상도란 뜻입니다. 우리가 디카나 폰카 같은 경우 뭐 100만 화소, 5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체에 들어가는 화소의 크기를 말합니다. 전체에 들어가는 화소의 개수예요. 그런데 포토샵이나 혹은 이런 그래픽 작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PPI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DPI 이런 단어를 써요. DPI 혹은 PPI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얘가 뭐냐면 도트 퍼 인치, 도트 퍼 인치 라는 뜻입니다. 일 가로 세로 1인치에 들어가는 도트의 개수, 이게 DPI의 정의입니다. 총 개수. PPI는 픽셀 퍼 인치의 약자고요. 픽셀 퍼 인치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가로 세로 1인치에 들어가는 픽셀 총 개수를 말합니다. 주로 이 DPI 같은 경우는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해상도고요. PPI가 바로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데 그냥 보통 DPI로 다 통칭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도트잖아요. 그러니까 잉크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잉크죠. 그죠? 잉크를 이렇게 흩뿌리면 잉크에 아주 조그만 도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 도트의 개수를 말합니다.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도트가 찍힐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찍힐 것인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니터는 해상도가 얼마일까요? 다들 막 1000만에서 2000만에서 뭐 4K, 4K, 8K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입자의 개수를 말해요. 화면 안에 전체 입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해상도예요. 아무리 뛰어난 뭐 8K, 4K 뭐 이런 TV라도 해상도는 72ppi 밖에 안 돼요. 이미 TV 해상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72ppi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니터 있잖아요. 이거 72ppi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TV나 모니터 할 때 미리로 따지는 거 보셨나요? 다 인치예요. 그죠? 해상도가 인치로, 기본 단위가 인치거든요.
그죠? 뭐 40인치, 65인치, 80인치, 100인치 다 인치로 얘기하죠. 미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단위가 PPI 인치거든요. 기본 단위가. 1인치 안에 몇 개의 도트가 찍힐 것인가? 네, 72개 들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모니터, TV 전부 다 1인치 안에 72개가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 안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잉크젯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치 안에 몇 개의 도트가 찍힐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인치 안에 300 dpi가 있어요. 그리고 뭐 900 dpi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300 dpi의 정의입니다. 900 dpi는 뭐예요? 1인치 안에 900개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을 찍는 거하고 1인치 안에 900개의 점을 찍는 거하고 누가 더 빡빡한가요? 이렇게 해볼까요? 가로 세로 1m 안에 30명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가로 세로 1m 안에 90명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어떤가요? 어디가 더 빡빡한가요? 90명 쪽이 훨씬 더 빡빡한 거죠. 그죠? 네, 맞아요. 1인치 안에 900개의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입자가 그만큼 작고 곱다는 뜻입니다. 해상도가 더 높은 거죠.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모자이크 다 해보셨죠? 미술 시간에 모자이크로 그림을 그려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손으로 찢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색종이 되고 연필로 이렇게 꾹꾹꾹꾹 찍어서 하더라고요. 처음엔 놀렸어요. 야, 그렇게 해서 은지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놓고 보니까 제 친구께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차이예요. 300 dpi는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붙인 거예요. 900 dpi는 어떻게 한 거예요? 샤프로 이렇게 꼭꼭꼭 찍어서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마찬가지예요. PPI도 똑같습니다.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찍힐 것인가. 모니터는 72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라도 이미지 해상도가 레졸루션이 72일 때하고 300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3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파르타크. 근데 옛날에 그 영화 있었죠? 300? 네, 그 300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300을 기억해야 되냐면 인쇄소에 가면 우리 인쇄용 프린터 있죠? 인쇄용 출력기 있죠? 맥시멈 300 dpi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상 인쇄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300 dpi 이상 인쇄가 안 돼요. 저기 충무로에 가면, 서울 충무로에 가면 거기 인쇄 골목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데 갖다 줘도 300 dpi로밖에 출력이 안 돼요. 내가 뭐 1200, 2400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줬어요. 소용이 없어요. 300까지밖에 안 돼요. 인쇄 자체가 300 dpi 이상 인쇄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인쇄용 전단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해상도 얼마로 놔야 돼요? 300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3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300이면 최대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A2까지는 300을 쓸 수 있어요. 근데 A2 이상은 300이 안 돼요. A2 이상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요즘은 300 dpi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활동할 때는 300 dpi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A0 사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 150 dpi로 낮춰서 보냈어요. 그래야 인쇄가 돼요. 요즘은 아마 프린터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쭉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300 dpi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00 dpi를 기준으로 삼아서
300dpi를 맥시멈 해상도로 따지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시각적으로 전업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시각하는 사람이나 아이디어 발상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인테리어하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시각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좀 고민 좀 했어요. 일러스트를 못 다루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잔소리 들어가면서 일러스트를 배웠어요. 부부 사이에 뭘 가르쳐 주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운전도 저한테 배웠어요. 한 2번 싸웠어요. 어쨌든 지금은 시각 디자인 하고 있는데 시각 디자인 쪽으로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이제 안 한 지 좀 됐고 이제 와이프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각 디자인 쪽 일 들어갈 거 있으면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이거 좀 고쳐줘. 와이프 잘해줘요. 근데 어쨌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00dpi. 자, 그래서 여기 얘가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인데 지금 단위, 기본 단위가 픽셀일 겁니다. 500개의 픽셀, 500개의 픽셀. 그러면 총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는 5, 25, 2500 픽셀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해상도 72 ppi. 그리고 RGB 칼라 모드. 우리 어저께 그레이스케일에서 RGB를 한번 바꿔봤죠. 작업할 땐 무조건 RGB. 출력할 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인쇄소에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RGB로 그대로 가면 되나요? 안 돼요. 출력할 땐 CMYK로 바꾸셔야 돼요. 대략 CMYK로 바꿔버리면 사이언색이 한 20% 정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빼야 됩니다. 사이언색을 또 빼야 돼요. 거꾸로. CMYK로 바꾼 다음에 사이언색을 빼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RGB, CMYK, 그레이스케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흑백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칼라로 작업하고 싶어요. RGB. 인쇄할 거예요. CMYK. 기억하시죠? CMYK의 이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제가 설명드렸었죠? 네.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가 CMYK 이렇게 4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작업하는 건 뭐예요? RGB죠? 레드, 그린, 블루로 작업하고 출력할 때는 CMYK로 당연히 색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미리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CMYK로. 자, 그리고 배경색. 배경색은 화이트. 맨 아래 보시면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맨 아래로 내려버리면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것이 있어요. 투명하게. 셀룰로이즈 있죠. 투명한 셀로판지 있죠. 셀로판지에다가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 스크롤 올리면 돼요. 이렇게 스크롤 돌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자, 우리는 화이트를 먼저 쓸 겁니다. 화이트하고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자, 보시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있죠. 단축키가 F7입니다.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들은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이 툴 메뉴 있죠. 자,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툴 메뉴 이름이 떠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M자라고 뜨죠. 마키 툴의 단축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러쉬입니다. 누르고 있으면 자, 브러쉬 툴 그리고 B자라고 써 있죠. 네, 브러쉬 툴의 약자입니다. 자, 번툴 O, 호리젠탈 타입 T, 라쏘 L, 무브 V, 크롭 C 이런 식으로.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 마큐 툴로 영역을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픽스 레이소, 픽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픽스 레이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로 1.6 대 세로 1. 자, 보이시나요? 비율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가로 2 대 세로 1. 가로 1 대 세로 2. 그럼 이런 식으로 비율이 고정이 됩니다. 자, 벽돌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200에 100에 70이죠. 그럼 2대 0.7이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벽돌의 크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적당히 벽돌의 크기를 넣어 볼까요? 자, 픽스 사이즈는 아예 내가 사이즈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픽셀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200픽셀에 70픽셀.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게 200에 70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20에 7. 요만하네요. 자, 저는 픽스레이소로 적당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다가 색칠을 할 겁니다. 적벽돌. 브러쉬, 오파시티 100, 노멀.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해 보죠. 이동을 하는데 이동 툴이에요. 자,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동 툴 누르고 이동을 합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바깥에서는 아무리 드래그 해도 의미가 없고요. 영역 안에서만 레이어 선택하고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복제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수평, 수직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평으로 복사할 겁니다. Alt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고 움직여 봅니다. 최대한대로 가깝게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동 툴로 마찬가지로 최대한대로 그 다음 화살표로 자, 이렇게요. 자, 마큐 툴을 다시 선택합니다. 이번엔 노멀로 해서 위에 것만 선택해서 이동 툴로 복제.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마큐 툴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만큼이요. 자, 한 줄 빼야 돼요. 천천히 한 줄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빼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한 줄을 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은 딱 요만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패턴이에요. 시작점인데 여기다 놓으면 여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백까지 예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에 온전한 벽돌 다음에 반장식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벽돌이 나올 건데 여기 여백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영역 자체를. 이게 패턴 선택하는 거죠. 우리 어레이 할 때, 캐드에서 어레이 할 때 패턴 선택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큐 툴을 선택해 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디파인은 정의하다 라는 뜻이고 패턴은 무늬란 뜻이죠. 무늬결로 정의하기란 뜻입니다. 바로 이 디파인 패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 모양, 즉 지금 선택했던 내용, 그 다음에 패턴의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벽돌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만들고 OK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키보드에 되키를 누르면 레이어와 함께 사라질 겁니다. 자, 다시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 자, 여기 있네요. 필 명령어. 찾으셨나요? 자, 필 명령어 실행하면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컨텐츠 부분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칠하기, 백그라운드로 칠하기. 근데 여기 보시면 패턴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패턴으로 저장을 해놨죠. 그러니까 패턴으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자,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맨 끝에 이게 방금 우리가 만든 패턴입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지금 제가 만든 패턴으로 싹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드래그해서 여기 New 레이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자, 드래그해서 New 레이어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위, 아래, 좌우, 앞에 5개네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자, 하나 원본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5개를 하고 하나씩 끄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눈 부분이 뷰 레이어입니다. 보세요. 레이어가 나왔다 감춰졌다 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편집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크기를 줄인다든지 회전한다든지,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랜스폼입니다. 여기 트랜스폼이요. 바로 그 위에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쓰셔도 좋고, 혹은
여기 나와 있는 트랜스폼을 쓰셔도 좋습니다. 스케일,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로테이트, 회전합니다. 자, 여기 스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스큐가 뭐냐면 사다리꼴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거. 자, 스타워즈 보시면 이렇게 그 인트로죠.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이렇게 사다리꼴로 올라가죠.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디스톨트는 뭐냐면 왜곡이란 뜻입니다.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주기고요. 랩이라고 합니다. 얘도 역시 디스톨트랑 똑같은데 디스톨트는 양 모서리만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랩은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 한번 똑같이 칠했습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을 하면 이 선택된 영역만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근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전체 레이어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입니다. 모서리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스케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엔터를 치면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엔터를 치면 적용이 되지만 ESC 키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을 실행 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명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 옆에 코너점 옆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로테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한, 알트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자,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15도 각도로.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컨트롤 T.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스큐가 나오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왜곡을 주는 겁니다. 틀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이게 스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프리 트랜스폼 오른쪽 버튼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만들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스타워즈 자막 넣듯이 이렇게 원근감 주는 겁니다. 스케일을 이용하면 크기도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겠죠. 퍼스펙티브. 그러면 원근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디스톨트가 있군요. 디스톨트는 이 코너점을 내가 하나씩 수정하는 것. 그래서 변형을 줄 수 있는 게 디스톨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프리 트랜스폼, 이번엔 랩입니다. 자,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절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변형이 더 자유롭고요. 조절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랩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볼록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조절점을 이용해서 자, 조금씩 다 밖으로 꺼내고 대각선으로 그럼 어떤가요? 볼록해진 거 맞습니까?
또는 오목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 버리면 오목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얘는 정면입니다. 얘는 정면이에요.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스케일로 줄이는데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줄여봅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자가 있습니다. 여기 룰러라고 합니다.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쇼 룰러, 네, 여기 있네요. 룰러가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단축키 기억해 두세요. 컨트롤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룰러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합니다. 왜 많이 쓰냐면 이 룰러로부터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가이드에 스냅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의 끝단에, 그 다음 이미지 중간에 자동으로 스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는 스케일을 주시고 그 다음 룰러를 통해서 가이드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대로 살아있고, 자, 똑같습니다. 컨트롤 T,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 자, 디스톨트로 줄여줍니다. 자, 어떤가요? 천정의 모습이 됐나요? 자, 다시 떠보겠습니다. 자, 다시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이고 디스톨트로 크기를 조절해주고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T, 이번에 아예 디스톨트로, 처음부터 아예 디스톨트로, 굳이 스케일하지 않더라도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디스톨트, 그러면 이와 같이 원근감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패턴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처럼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죠. 이미지를 제가 좀 검색을 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네, 이런 거 좋겠다. 자, 제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나무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적당히 캡처하는 거죠. 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복사해서 들어온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원하는 부위를 선택을 하세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좀 작네. 이런 거 좋다. 자, 제가 다른 걸로 가져왔습니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이미지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 다시 하나 보세요. 지금 선택이 빠져 있죠. 선택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이렇게 레이어 추가가 됩니다. 선택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레이어가 추가가 되는 거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복제를 하게 되면 동일 레이어로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다시 복사, 다시 또 복사, 다시 또 복사, 다시 한번 또 복사.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자, 복사해 볼까요? 가이드로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가이드로 위치를 잡아주고, 확대해서 가이드를 맞춰주고요. 자, 마큐 툴로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딱 선택이 끝나겠죠? 자, 네, 선택 잘 됐네요. 네, 그리고 나서 디파인 패턴. 자, 디파인 패턴. 자, 그 다음 이제 선택 풀고, 그리고 필 패턴으로. 자, 그러면 나무 바닥 패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패턴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맵을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케치업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맵을 만들어서 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바닥에 어떤 특정한 패턴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스케치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케치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가이드를 없애야 됩니다. 이동 툴로 이 가이드를 바깥쪽으로 빼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가이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데는 밝고 먼 데는 어둡고, 그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닷지와 번투를 이용합니다. 자, 프레저 값도 조절해주고, 아무리 밝아도 가까운 데보단 밝지 않아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자, 여기는 밝고 안쪽은 어둡고, 일일이 레이어를 찾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움에 대한, 그러니까 음영이죠. 음영이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음영을 처리해 주십니다.
음영을 처리하고요. 다시 이번엔 다치 툴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이 한가운데는 조금 밝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여기가 제일 어둡습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 아니고 여기군요. 자, 한 번씩만 더 이렇게 안쪽으로 리터칭 처리해주면 공간에 대한 느낌이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공간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죠. 자, 얘를 응용하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제 평면도를 작업을 했었죠. 자, 보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결을 찾아야 되겠죠. 자, 나뭇결 혹은 뭐 색상도 좋고 나무도 좋습니다. 자, 저는 오크무늬를 쓰겠습니다. 밝은색 오크무늬를,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붙여넣기. 어이고, RGB로 바꾸고 다시 붙여넣기. 그러면 자,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 다음 위치를 맞춰 볼까요? 자, 이 부분이네요. 자, 근데 보시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 딱 어디까지예요? 요만큼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얘는 이만큼이나 있네요. 나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지우면 돼요. 지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내 놓고 마큐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델키 누르시면 돼요. 바깥의 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델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딱 남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레이어는 현재 이미지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요. 컨트롤 T.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보세요. 사이즈를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완성이 되겠죠. 이건 두 번째 방법. 이건 너무 쉬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쓸 방법은 되게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마큐 툴로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요만큼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영역은 요만큼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선택이고, 세 번째가 바로 얘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이요. FX 오른편에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스크라는 아이콘입니다. 마스크라는 아이콘이에요. 가면을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가면을 씌웠더니 어떻게 되나요?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남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레이어 오른편에 뭐가 떴나요?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마스크가 생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포토샵은 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가 가면이죠. 그죠? 가면입니다. 검정색을 칠해요. 마스크에다 검정색을 칠해요. 그럼 내 얼굴이 안 나와요. 가려지는 겁니다. 근데 흰색을 칠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투명한 마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가면이 이렇게 투명한 가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정색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이 감춰지죠. 그런데 리무버로 이렇게 검정색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검정색은 레이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흰색은 다시 이미지를 복원시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해 놓습니다. 테두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도 달라집니다. 현재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좌우 클릭하면 마스크인지 아닌지를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 상태에서 흰색 또는 검정색을 칠해 보세요. 흰색을 칠하니까 감춰진 부분이 나오죠? 검정색을 칠해 볼까요? 다시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워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 안쪽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내용만큼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레이어 마스크는 재밌는 기능들이 참 많아요. 활용도도 많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레이어에는 재밌는 옵션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옵션이 있냐면 아까 우리 봤던 여기 FX라고 하는 거 있죠. FX가 있죠. FX가 스페셜 이펙트의 약자입니다. 특수효과란 뜻이죠. 스페셜 이펙트, 특수효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맨 아래 드롭 섀도우. 자, 우리 지난번에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 때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림자 색칠을 했었죠. 근데 레이어를 이용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드롭 섀도우를 누르면 자, 이와 같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자의 투명도입니다. 자, 그림자가 투명해지고 진해지고 표시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그림자의 방향이에요. 내가 방향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이에요.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방향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태양의 위치예요. 그림자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디스턴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자, 그림자하고 물체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게 그림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스프레이. 자, 퍼지는 정도죠. 퍼지는 정도를 말하고, 그 다음 사이즈, 크기예요. 그림자의 크기입니다. 그림자의 크기의 범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가지고도 작업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자, 디스턴스를 0으로 줘버리면 이렇게 마치 그림자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